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구독자 애칭 공모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과반수 이상으로 불개미, 영어로도 불개미라는 좋은 애칭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애칭이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이 애칭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왜 아직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량을 잘 모아둔다면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즈아! 네, 현재 보시는 차트는 롱텀 홀더 서플라이라는 차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차트를 처음 봤을 때는 서플라이라고 해서 어휘 그대로 공급?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롱텀 홀더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한다는 소리니까 많이 매도를 한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인가? 반대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서 그들이 물량을 흡수해서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현재 구간을 한번 바라보면 지금은 롱텀 홀더 서플라이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들이 물량을 흡수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사이트 고객센터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고 챗GPT와의 면밀한 대화를 해본 결과 서플라이가 그런 시장의 공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롱텀 홀더들의 비축량, 보유량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플라이가 경제용어로는 공급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비축량, 보급품 이러한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관점으로 이 차트를 다시 보시면 현재 롱텀 홀더들의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부터 롱텀 홀더들의 보유량이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물량은 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고래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시장의 상승과 탐욕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바로 여기 보시는 주황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USD 이체량을 바탕으로 한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상승 변곡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롱텀 홀더들은 정확히 그때부터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롱텀 홀더들의 이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결국 155일 이상 보유해온 물량을 익절하면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숏텀 홀더들이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16, 17년도 불장, 그리고 20, 21년도 불장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시죠?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반대로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장의 끝이 어디냐를 판단을 해볼 때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야겠지만 현재 이 차트로만 보더라도 거의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로 이 롱텀 홀더들이 다시 보유량을 늘려가는 그 변곡점이 상승 사이클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좋을 것은 현재 전체 시장의 유통 물량 중에 바로 이 롱텀 홀더들이 보유한 물량의 비율이 세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Percentage of Circulating Supply라고 돼 있죠. 현재는 그 수치가 66.36%입니다. 전체 유통 물량 중에 66.36%를 롱텀 홀더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2차 반감기 때를 보시면 해당 비율일 때가 반감기 이후에 약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2,200달러에서 2,300달러였고요. 그리고 고점은 19,300달러 부근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대략 8배 정도가 상승을 했군요. 자,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해당 비율일 때가 반감기 이후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가격을 보시면 18,400달러 부근이었고, 이때는 쌍봉낙타형으로 이 사이클이 끝났어서 1차 고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고점 때는 63,200달러까지 올라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달러 기준은 이 사이트의 기준이고요. 거래소 기준마다 좀 차이는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바로 이 연두색 화살표로 표시한 지점부터 이 고점까지는 대략
3.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떤가요? 롱텀 홀더들의 보유량은 계속 줄어들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치면서 다시 보유량을 이제 줄여 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차트와 같은 의미의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보이는 바로 이 파란색 점선이 바로 롱텀 홀더들의 보유량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가 현재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하나 아직은 계속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넷 포지션 체인지가 네거티브 영역에 있죠. 그러므로 보유량은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유량이 줄어가는 속도는 소강 상태이지만 나중에 이 보유량을 갑자기 더 줄여가는 과정이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반감기 때도 바로 이러한 구간이 그러했고요. 3차 반감기 때도 바로 이러한 구간이 그러했습니다. 잠시 보유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하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을 의미를 하죠. 자,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이 소강 상태가 끝나면서 롱텀 홀더들이 물량을 더 줄여나가고 비트코인은 더 가파른 상승을 이어나갈까를 판단해보는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차트입니다. 저는 이 수요 차트에 상승 변곡이 나타나는 시점부터가 롱텀 홀더들의 보유량이 다시 가파르게 줄어가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구간이 바로 그러했었죠. 현재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선인 30일 변화율은 슬슬 상승 변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황색 선인 수요의 절대값은 변곡인지 아닌지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죠. 네, 아시다시피 내일 정오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금리 결정이 지나고 나서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금리가 이 컨센서스대로 0.5%로 그냥 상승을 할지 아니면 컨센서스를 깨부수며 0.25%로 동결을 할지 주목이 돼요. 결과값이 정확히 나온 뒤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준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릴 텐데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로 유튜브 홈에 있는 입장 링크를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롱텀 홀더들이 다시 물량을 늘려가는 때까지를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데이터를 함께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큰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네, 요즘 등락도 많고 여러 매크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좀 피곤한 1월인데요. 그래서 시즌 종료가 아니냐, 이렇게 횡보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충분히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상승장의 최종 지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물량을 잘 모아 나가신다면 수개월 이내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개미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